커피를 마시면서 희한하게 내가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품종이 묘하게 일치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체크가 안 되는 커피라고 하면 일단 피하시는 게. 그러면 카페에서 납품원들을 선택을 할 때 네. 그 나라만 보고서 뭐 이건 브라질, 나는 뭐 콜롬비아가 좋으니까 콜롬비아 이렇게 선택하는 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없어요. 같은 국가를 1년 내내 쓰면 맛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바꿔주면서 품질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호불호가 아주 명확해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썩은 물을 줬어? 다들 오셨나요? 네, 아직 한 명이 올해도 졸업하기 힘들겠구만. 오늘은 커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카페에 가면 주로 어떤 커피 드세요? 저는 산미 있는 커피 좋아합니다. 오, 좀 있어 보이나요? 제가 너무 있는 척하지 마요. 제가 요새 좀 맛있게 먹은 커피를 갖고 나왔는데 저는 이런 커피 좋아하거든요. 콜롬비아 라스 마가리타스 시드라 워시드. 잘 못 읽으시네요. 뭐 알아듣는 게 콜롬비아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커피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뭐 이거를 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새 커피들을 워낙 많이 좋아하시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한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 이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강릉 커피 축제 조직위원장, COE 국제 심사위원이시기도 한. 나중에 찾아보세요. COE가 뭔지. 그리고 엘카페 커피 로스터스 대표님이시기도 하면서 유튜브 엘카페 양 사장님 채널 운영하시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커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쑥스럽네요. 최근 들어서 내가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겠죠? 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 먹는 커피가 과연 뭔지, 커피 이름을 읽는데 나라 이름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뭔가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 이름, 농장 이름, 품종, 그다음에 가공 방식. 이 정도 네 가지 정보가 기본적으로 스페셜티 커피 쪽에서는 많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정보들이 있는 커피들이 일반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커피하고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서 등급이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와인 같은 경우도 보면 테이블 와인이라고 하는 약간 저렴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류하고 이제 농장 이름이 붙어서 좀 비싸게 고가에 판매되는 그런 와인이 있는 것처럼 커피도 편하게 이제 가성비 좋은 시장이 있고 이제 농장이나 품종이나 이런 게 표기가 돼서 품종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커피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품종 얘기하시기 전에 종을 살짝 얘기하고 갈게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계에 관다발 식물, 문에, 쌍떡잎 식물, 강에, 용담목에, 꼭두선입과, 그리고 코페아 속에 들어가요. 코페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페아 속부터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럼 코페아 속 다음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속종인데 종이 아라비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로부스타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학명으로는 카네포라라고 하는 카네포라가 있고, 유게니오디오디에스라는 거. 유게니오디에스? 예, 유게니오디에스라는 종이 있고요. 그리고 리베리카, 그리고 콘젠시스. 이 정도는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종도 한 지금까지 알려진 종만 70몇 개가 되는데 상업적으로 식용까지 하는 거는 한 7, 8개 정도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판별이 된 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상업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라비카, 뭐 로부스타, 리베리카. 최근 들어는 저는 유게니오디오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4개 정도가 상업적으로는 구매할 수 있는 봉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티피카, 버본 이런 것들은 다 아라비카 종의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 아래에 품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는 그런 카페가 많이 안 보이는데 네. 몇 년 전만 해도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합니다라는 게 되게 네. 많이 붙여져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아라비카 종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고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아라비카가 좀 더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라비카가 기본적으로 가격이 로부스타보다는 좀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종에 따라서의 맛 차이가 품종에 따른 맛 차이보다는 더 커요. 이제 상위 카테고리니까.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과일의 산미톤이라든지 향미가 풍성하고 꽃향이나 과일 맛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맛이 좀 단조롭고 좀 고소한 맛 위주의 커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구수한 맛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로부스타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화려하고 산뜻하고 밝은 톤을 원하면 아라비카 쪽이 좀 더 맞고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가 종 중에서는 좀 나중에 나온 애긴 해요. 얘는 부모가 밝혀졌어요. 누군가요, 두 분이? 어머님이 누구시죠? 아버지가 로부스타고요. 네. 어머니가 유게니오데스예요. 유전자형을 가지고 봤을 때 22N의 2배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고등학교로 네. 들어간 것 같은데. 뭐 라이거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덩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양쪽의 유전자를 다 가지고 와서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얘가 곱게 자랐어요. 상당히 살기 좋은 데 살아요. 보통 커피가 재배되는 데를 보면 아프리카, 중남미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재배되는데 척박하고 덥고 이런 이미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라비카가 연평균 기온 한 13에서 한 27도 사이에서 살기 좋네요. 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 이 정도에서 잘 자라요. 영하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30도 넘으면 시들시들해져요. 연중 기온이 거의 아까 말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데서 잘 자라요. 아주 고온 데서 자라는. 그 커피벨트라고 하는 지구본이 있으면 거기 허리띠를 채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커피벨트라고 하는 데서 커피가 자라거든요. 아무래도 적도 근처다 보니까 연중 기온이 변화가 적고요. 보통 커피 재배되는 고도가 1500m 이상 높은 데서 자라잖아요. 보통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한 1.5도씩 떨어져요. 1500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봄, 가을 같은 데서 약간 초겨울 정도까지 갔다가 초여름 정도까지 가는 정도의 날씨에서 유지가 되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그래서 최근에 지구온난화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덥고 추우면 죽는데 요즘에 날씨가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래서 냉해 입어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아니면 또 온도가 올라가서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뭐 브라질에 비가 적게 왔다 아니면 냉해를 입었다 이러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를 해서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온 다습한 데서 잘 자라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제 커피 산지 중에서도 뭐 과테말라나 이런 데서는 한 1500m 이상에서는 아라비카를 재배를 하고요. 한 1000m 정도에서는 로부스타를 재배를 해요. 예, 이제 재배 환경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스페셜티는 다 아라비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그랬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로부스타에서도 스페셜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뭐 파인 로부스타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부스타도 고급 로부스타가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되게 깔끔하고 단맛 좋고 상당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로부스타가 많을 것 같아요? 아라비카가 많을 것 같아요? 아라비카요. 로부스타? 출제자 의도로는 로부스타지. 근데 왠지 지금 너무 의도를 잘 파악을 해. 고온 다습한 데서 잘 자라니까 로부스타가 당연히 생산량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거는 아라비카예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자가수분을 해서 번식하기가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로부스타는 타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변종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품종 관리나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라비카를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맛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아라비카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커피를 마시면서 굳이 품종 이름을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희한하게 내가 먹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품종이 묘하게 일치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품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난 이 품종의 맛을 좋아하는구나. 품종을 맛보고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커피를 구매하러 농장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품종을 구별하기는 쉽진 않은데 묘하게 내가 좋아서 고르는 애들이 품종이 좀 일치감이 있어요. 어느 품종이 더 맛있네 맛없네 보다는 버번 품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단맛이 좋고 약간 과일 노트나 부드러운 느낌들 나오는 편이고요. 티피카 같은 경우는 좀 더 화사한 느낌? 꽃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더 버본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방향성에 대한 경향의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그 농장에서 그 맛이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생각보다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프로세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나무의 열매, 커피 체리라고 해요. 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커피 체리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커피 같은 경우 특히 아라비카종 같은 경우는 씨앗이 이렇게 두 개, 진짜 주먹이 말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열매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생긴 것도 이렇게 주먹이 말린 것처럼 생겼어요. 이 가운데를 센터컷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커피가 열매가 있으면 제 바깥에 껍질을 벗겨내면 여기에 과육이라고 해야죠. 점액질하고 과육이 있어요. 영어로는 뭐 무실리지, 펄프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끈적끈적하게 과육이 씨에 엉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씨를 감싸는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보통 커피 하는 사람들은 네과피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파치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거든요. 파치먼트라고 하는 게 씨를 한 번 더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피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껍질째 말리잖아요. 그럼 껍질째 이렇게 말라가는 방식이 내추럴, 얘를 살리면, 그리고 껍질을 까면 얘가 점액질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과육이 붙어 있는데 얘를 벗겨내기 위해서 물에 담궈요.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좀 최근의 방식 말고 물에 담그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되면서 이 과육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벗겨질 만큼 흐물흐물해지면 물을 흘리면서 막대기로 계속 저어서 걔를 씻어내는데 그래서 워시드라고 해요. 과육을 씻어낸다라고 해서 워시드. 그러면 이 파치먼트 상태까지 남거든요. 이 상태에서 말리면 워시드 커피. 이게 가장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껍질째 말리려면 좀 건조한 데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당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습도가 좀 높아지면 여기 곰팡이가 슬어요. 그러면 이제 먹을 수 없는 커피가 되기 때문에 습도가 높은 데서는 워시드를 냈고요. 물이 없는 동네에서는 내추럴로. 이거 씻어내는데 생각보다 물을 많이 쓰거든요. 워시드나 내추럴은 원래는 그런 자연 환경 때문에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환경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맛이 다르네. 이거를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나온 게 그래 껍질째 있으니까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런데 좀 프루티한 노트나 이런 것들 단맛이나 이런 걸 좀 더 내고 싶고 그래서 껍질을 까고 과육만 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방법이 개발이 돼요. 물도 덜 쓰고 이제 건조도 좀 더 빠르고 예전에는 세미 워시드, 세미 내추럴이라는 그래서 진짜 옛날 책들 있잖아요. 보면 세미 내추럴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껍질만 까고 반만 내추럴이다, 반만 워시드다 해서 세미 내추럴, 세미 워시드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거를 이런 공정상에서 펄프만 까서 말렸다 해서 펄프드 내추럴, 보통 약자로 해서 PN이라고 보통 쓰는데 펄프드 내추럴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게 코스타리카 애들이 세미? 지금 어감 별로 좋지 않고 펄프드 내추럴 이거 너무 와닿지 않는 상품명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얘 껍질이 말라 들어가는 모습이 뭔가 꿀 발라놓은 느낌인 거야. 과육이 마르니까 끈적끈적한 게 그래서 이름을 하니 프로세싱이라고 코스타리카 애들이 이름을 지어요. 갑자기 맛있어 보이죠. 그 다음부터는 대다수가 허니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허니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 허니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이 껍질을 얇게 깠냐 많이 깠냐 적당히 깠냐 이렇게 해서 50% 허니, 펄프드 내추럴, 100% 펄프드 내추럴, 30% 펄프드 내추럴 해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하다가 이것도 뭔가 이름이 맛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코스타리카 애들이 또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이거를 이름을 또 바꿔요. 커피를 껍질만 살짝 깠더니 그 색소가 좀 남아서 말렸을 때 좀 불구죽죽해서 레드 허니.
맛있어 보이네. 이제 과육이 적당히 남은 상태에서 말렸더니 과육은 좀 느릿기게 하니까 옐로우 허니. 그리고 이게 과육을 거의 다 깎아내면 파치먼트 네과피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보리색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허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죠. 과일 노트를 좀 더 좋아해? 그러면 레드 허니. 좀 더 상큼한 쪽이 좋아? 화이트 허니나 워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향에 맞춰서 이런 가공 방식에서 조금씩의 변주를 주는 방법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워시드, 내추럴, 그 다음에 적당히 어느 정도 까냈느냐에 따라서 허니 프로세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워시드는 좀 깔끔하고 선명한 산미 톤도 일반적으로 좀 시트러스한 느낌, 오렌지나 레몬 이런 느낌의 산미 톤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껍질째 말린 내추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베리류, 딸기라든지 뭐 블루베리 같은 느낌, 그리고 말린 크랜베리라든지 이런 말린 과일 느낌, 그리고 단맛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워시드는 좀 약간 깔끔한 단맛, 백설탕 같은 느낌이면 내추럴 같은 경우는 약간 황설탕 같은 느낌의 단맛, 이런 느낌의 톤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약간 내추럴 같은 경우는 발효 정도에 따라서 맛의 뉘앙스가 좀 달라지긴 해요. 이제 적당히 마른 과일 느낌이냐, 완전 말린 과일 느낌이냐, 아니면 발효를 많이 시켰을 때는 좀 와이니한 느낌.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장류의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느낌, 장 발효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 아니면 요거트 같은 느낌도 나와요. 최근에 유행하는 것 중에서 또 새롭게 등장을 한 게 무산소 발효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해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커피하고 다른 풍미가 생기는 거죠. 보통 무산소 발효한 커피들이 좀 과일 노트들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외국 애들은 보통 카카오 닙스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짜파게티나 짜장면 같은 느낌? 춘장향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와, 과일 폭탄이야 하면서 상당히 부정적이기도 해요. 발효 있는 커피들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무산소 발효가 나오면서 하나 더 희한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일종의 향을 첨가하는 방식인데, 옛날에는 향커피가 그 헤이즐넛 커피라고 하죠. 원두 볶고 거기에 향을 넣어서 하는 헤이즐넛 커피가 옛날 이제 강남의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커피였는데 어느 순간 요즘에는 그런 향커피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마 시럽으로 대처가 되고 아메리카노에 뭐 헤이즐넛 시럽 넣고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처가 됐기 때문에 향커피들이 거의 안 보이다가 최근에는 생두 가공을 할 때 향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의 커피들도 나오곤 있어요. 생두 가공할 때 파인애플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발효를 같이 시키면서 향을 커피에 입히는 그런 식의 커피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커피들을 굳이 용어를 분류를 하자면 인퓨즈드 커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요즘에 뭐 민트, 뭐 파인애플, 약간 커피 이름에 보면 아예 그 재료 이름이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한 거의 99% 인퓨즈드 커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알러지 성분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알러지 성분이 잔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가공 방법에서 어떤 재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가장 최근에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게 체크가 안 되는 커피라고 하면 일단 피하시는 게 그나마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맛이 일단 무산소 발효, 뭐 네. 내추럴, 그다음에 이제 허니, 또 뭐 레드, 네. 옐로우, 화이트, 네. 그다음에 워시드, 이 순서대로 네. 뭔가 그런 과일이나 꽃향이나 이게 좀 더 진한 거에서 약간 좀 옅은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할 거고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좀 브라이트한, 밝은, 이쪽으로 갈수록 쫀득한 느낌,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들,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드라이 프루트, 그리고 베리,
계열의 맛의 톤이 점점 진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깔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톤만 따지고 봤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내 오늘 좀 기분에 브라이트한 거 깔끔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워시 들어가는 게 뭔가 찐득하고 막 과일 느낌이 많고 이런 걸 원한다고 하면 내추럴 쪽으로 여기에서 좀 더 가는 게 무산소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내추럴에서 약간 더. 커피를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신 분들이 네. 좀 깔끔한 워시드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추럴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커피 맛이 이런 맛도 나라고 느끼기 좋은 게 내추럴이나 카보닉 메세레이션,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는 내가 즐기지 않았던, 사실 보통 커피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쓰고 고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많이 멀죠. 커피에서 이런 과일 맛이 나는구나 이런 거 느끼긴 좋긴 한데 약간 발효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기겁을 해요. 호불호가 아주 명확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애들 마시면서 커피에 푹 빠지고요.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나한테 썩은 물을 줬어? 이 식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호불호가 아주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쪽은 호불호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데 충격요법은 좀 약하죠. 뭐 되게 깔끔하고 산뜻한 커피 느낌? 그렇지만 이제 보통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이런 커피를 접하거나 에티오피아 접하고 나서 커피를 좋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내추럴은 과일 노트나 이런 거 잘 나오지만 또 워시드는 뭔가 꽃향이라든지 진짜 레모네이드 같이 상큼한 되게 중미 쪽의 워시드하고 다르게 내가 평소에 즐기던 커피하고 다르네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에티오피아 워시드나 내추럴 정도로 처음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스페셜티 하면 제가 80점 이상으로 그를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네. 체리 따는 것부터 뭔가 네. 그 가공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른가요? 커머셜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80점 이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막 수확하고 막 가공을 하면 80점 이상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수확할 때 스트라이핑이라고 해서 나뭇가지를 잡아서 쑥 훑어서 수확을 하는 방식하고 핸드패킹이라고 해서 하나씩 따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훑었을 때는 익은 정도가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그거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는 애하고 잘 익은 애들 하나씩 선별해서 따는 애. 여기서부터 이제 품질 차이가 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료를 얼마나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컵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 그 노동에 대한 부분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블렌딩 원두를 사면 카페에서 쓸 때 뒤집어 보면 원두 산지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브라질 많이 본 것 같고 네. 뭐 과테말라나 뭐 콜롬비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베이스 원두로 걔네들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나요? 구하기 편해서. 생산량도 그렇고 전통적인 커피 산지죠. 그래서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고 대중적인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고소한 느낌의 원두 종류들 같은 경우 베트남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산미톤이 낮고 고소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고소한 느낌은 브라질 그쪽 많이 쓰는 편이고요. 산뜻하고 그런 느낌의 톤은 뭐 과테말라나 콜롬비아 베이스로 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문제가 있겠죠. 뭐 베트남이나 브라질이 올해는 아니지만 원래는 쌌어요. 올해는 예, 가격이 전반적으로 뒤죽박죽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단가가 싸서 가성비 맞추는 용도로는 그런 걸 많이 썼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커피를 되게 네. 맛있게 먹어서 네. 다른 카페에 가서도 좀 비슷한 맛을 좀 주문하고 싶으면 네. 이 커피가 콜롬비아라고 해서 거기 가서 콜롬비아를 주문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맛은 근본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테루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리고 품종 이런 것들이 맛의 근본이긴 한데요. 맛의 변화가 심한 거는 뒤쪽에서 맛의 변화가 심해요.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로스팅에 따른 맛의 변화가 더 크고요. 약하게 볶느냐 강하게 볶느냐. 그 다음에 프로세싱에 따른 맛의 변화가 크고 그 다음 토양 그 다음에 품종 이렇게 보시는 게 어찌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맛은 앞쪽에서 만들어지지만 맛의 변화는 뒤쪽에서 더 심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맛이 좀 산뜻하다 그러면 배전도 하고 그리고 프로세싱 쪽 먼저 보고 그 중에서 내가 품종이나 국가를 보면 좀 더 취향에 맞는 걸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콜롬비아 좋아해서 저주에서 콜롬비아 먹어서 좋았는데 이제 여기 왔는데 콜롬비아 주세요. 다크하네. 예. 그래서 좀 라이트한 것 중에서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좀 더 많고요. 뭐 라이트한 거에서 좀 산뜻한 거, 과일 톤 나는 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스타하고 얘기할 때 내 취향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게 발효 느낌 싫어해요. 깔끔한 게 좋아요. 워시도 좋아요. 이런 것. 배전도 낮은 거 좋아요. 좀 강하게 볶은 거 좋아요. 이런 거 말을 하면 추천하기가 상당히 쉬워지고요. 뭐 맛의 뉘앙스도 뭐 초콜릿한 거 좋아한다. 견과류 느낌? 그리고 뭐 과일 느낌?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만 얘기를 해주면 선택을 하는데 상당히 편해요. 그러면 카페에서 납품 원두를 선택을 할 때 네. 원산지가 있잖아요. 네. 원두 비율이 있는데 네. 그 나라만 보고서 뭐 이건 브라질, 나는 뭐 콜롬비아가 좋으니까 콜롬비아, 이건 브라질이니까 안 돼.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없어요. 완전 커머셜로 가면 어찌 보면 국가 특징이 없진 않아요. 근데 스페셜티로 가면 농장별로 워낙 다르다 보니까 굳이 국가 가지고 비교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뭐 먹어보면 브라질인데 에티오피아만 나고 막 그래요. 맛을 보고 이 맛의 톤이 내가 추구하는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맞는다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차피 같은 국가를 1년 내내 쓰면 맛이 점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바꿔주면서 품질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맛의 톤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이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국가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콜롬비아가 좋아요. 뭐 과테말라가 좋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맛없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커피가 워낙 네. 뭐 품종이나 프로세싱도 다양하고 이래서 질문도 정말 하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한 내용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어디 품종인지 알고 먹는 거야? 이제 에티오피아